선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명품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미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희, 65세. 건설회사 사장 부인 출신으로 수백억대 재산을 가진 이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수수한 옷차림의 한 여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박선희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 앞에 서 있는 김은주는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0년 만에 나타난 동창 김은주. 그녀는 왜 박선희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고 박선희는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김은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2주 전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만 해도 50억이었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주식. 동창들 앞에서 과시하기 딱 좋았다. 동창회 당일. 선희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르메르시에에 도착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프라이빗룸은 이미 10명 정도의 동창들로 북적였다. 어머, 선이야, 왔어? 와, 박선희. 너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그 가방 버킨이야? 대박. 동창들은 선희를 보자마자 환호했다. 선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다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당연하지. 근데 너 진짜 부자 되긴 했네? 하하, 그냥 남편 보기 좋았어. 선희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쭐했다. 그때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 짧은 파마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선희는 그녀를 보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은주야? 안녕, 얘들아. 김은주는 조용히 인사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다들 기억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은주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머, 은주야, 오랜만이다. 반장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은주를 맞이했다. 앉아, 앉아.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선희는 은주를 힐끗 쳐다봤다. 여전히 촌스럽네. 은주의 옷차림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값싸 보이는 옷, 소박한 액세서리. 선희는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은주는 선희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선이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 미소가 너무나 순수하고 따뜻해서 선희는 순간 당황했다. 응, 잘 지냈어. 다행이다. 너 정말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예쁘다. 은주의 칭찬에 선희는 어색하게 웃었다. 뭐야, 왜 저렇게 착해? 선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자신이 괴롭혔던 아이인데 은주는 전혀 앙금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너무나 친절하고 밝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동창들은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선희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우리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었거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 와, 대박. 부럽다. 강남에 살아? 응, 대치동에 30평대 아파트 있어. 선희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은주가 조용히 물었다. 선이야, 얘들은 잘 지내? 응, 아들이 둘인데 다 대학 졸업했어. 근데 요즘 취업이 어렵더라. 선희는 살짝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두 아들 모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상태였다. 선희가 돈을 대줬지만 번번이 망했다. 아, 그렇구나.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은주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결혼은 했어? 응. 했지. 남편이랑 평범하게 살고 있어. 애들도 둘 있고, 그래. 뭐 하는데? 남편은 공무원이었어. 지금은 은퇴했고, 그렇구나. 선희는 은주의 평범한 삶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는 선희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다. 선이야, 연락처 교환할까? 가끔 만나서 차라도 마시자. 그래. 좋아. 선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은주는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 걸까? 하지만 나쁠 건 없었다. 선희는 은주의 연락처를 저장했다. 그날 밤 동창회는 훈훈하게 끝났다. 선희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은주, 착하긴 하네. 그때 일을 용서한 건가? 하지만 선희는 알지 못했다. 김은주가 4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띠링.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김은주였다. 선희야, 시간 되면 이번 주 금요일에 차 한잔 할까? 내가 살게. 선희는 메시지를 보며 잠시 생각했다. 심심하긴 하지. 요즘 선희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아들들은 각자 바쁘고 남편도 없고 친구들도 각자 일정이 있었다. 가봐야겠네. 선희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청담동 라메종 카페 어때? 거기 분위기 좋더라. 오케이, 금요일 2시에 보자. 금요일 오후. 선희는 디올 가디건에 구찌 선글라스를 끼고 라메종 카페에 도착했다. 카페 안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선희야. 구석자리에서 은주가 손을 흔들었다. 선희는 우아하게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야. 응, 와줘서 고마워.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메뉴판을 건넸다.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아메리카노면 돼. 알았어. 은주는 직원을 불러 주문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선희는 은주를 관찰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유니클로에서 파는 것 같은 평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저 나이에 청바지라니.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너는? 나도 비슷해. 남편이랑 산책도 하고 손주들 봐주고. 그래. 선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은주는 계속해서 선희에게 관심을 보였다. 선희야, 아까 동창회 때 아들들 얘기하던데 요즘 어때? 선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사실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은주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털어놨다. 큰아들이 작년에 카페 사업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어. 내가 5천만 원 줬는데. 작은애는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해서 3천만 원 줬는데 그것도 망했어.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애들이 자꾸 사업한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니까 속상해. 은주는 선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선희야, 힘들겠다. 자식 일이 제일 마음 아프지. 근데 선희야.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들들한테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검증해보고 투자했어? 검증? 응.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받아보고 시장 조사는 했는지, 경쟁사는 어떤지.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애들이 하고 싶다길래 줬어. 엄마니까. 은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선이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자식이라도 투자는 신중해야 해.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지.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나도 예전에 남편 사업 도와줄 때 많이 배웠거든.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해. 선희는 은주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너 그런 거 아는구나? 응. 남편이 공무원이긴 했지만 퇴직 후에 작은 사업 했었거든. 나도 옆에서 많이 도왔어. 그래서 어땠어? 처음엔 실패했지. 근데 두 번째는 성공했어. 제대로 공부하고 시작하니까.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그 돈으로 조금씩 투자하면서 살아. 선희는 은주를 다시 봤다. 투자를 안다고? 은주야, 너 그럼 투자 잘해?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하는 편이야. 은주는 겸손하게 말했다. 요즘은 주식이랑 부동산 조금씩 하고 있어. 수익은 어때? 나쁘지 않아. 1년에 10% 정도? 10%면 괜찮은데? 선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신의 재산 50억에 10%면 5억이었다. 선희야, 혹시 관심 있어? 투자? 물었다.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천천히 알려줄까? 기본적인 것부터. 정말? 응. 우리 친구잖아. 은주는 환하게 웃었다. 선희는 기분이 좋아졌다. 은주가 이렇게 쓸모있는 애였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은주는 선희에게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조금씩 알려줬다. 선희야, 투자의 기본은 분산이야. 한 곳에 다 넣으면 안 돼. 그래. 응.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해야 안전해. 선희는 은주의 말을 메모하며 들었다. 은주는 친절했고 설명도 쉬웠다. 한 달 후, 선희는 은주의 조언대로 주식에 1억을 투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안전한 종목들. 2주 만에 500만 원 수익이 났다. 대박! 선희는 신이 났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500만 원 벌었어. 와, 축하해 선희야. 내 말대로 했구나. 응, 너 정말 고마워. 천만에. 근데 선희야, 욕심내지 마. 천천히 해. 알았어. 선희는 기분이 좋았다. 은주 덕분에 돈도 벌고. 좋은데? 하지만 선희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은주가 파놓은 첫 번째 미끼라는 것을. 그날 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박선희 복수 계획. 1단계 신뢰 구축 완료. 동창회 제외. 정기적 만남. 투자 교육 시작. 2단계 작은 성공 경험 진행 중. 안전한 투자로 수익 경험. 선의의 욕심 자극. 투자에 대한 확신 심기. 3단계 본격 투자 유도 대기. 고수익 투자 정보 제공. 선의 스스로 올인하게 유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언만 제공. 은주는 펜을 들고 새로운 줄을 적었다. 2단계 순조롭게 진행 중. 선희는 투자에 맛을 들이기 시작함. 욕심이 보이기 시작함. 은주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선희야, 이제 시작이야. 은주는 옆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4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단체 사진. 사진 속 어린 은주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서 박선희는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넌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은주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40년. 참 오래 기다렸어.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차가웠다. 3개월 후, 선희는 은주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은주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3천만 원이나 벌었어. 선희는 신이 나서 말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은주의 조언대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수익이 났다. 축하해, 선희야. 근데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내가 잘한 거야. 은주는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야, 내가 알려줘서 가능했어. 선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진짜 투자 잘하는 거 아니야? 은주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 예전에 금융회사에서 일했어. 뭐, 진짜? 선희는 눈이 커졌다. 응. 남편이 공무원이긴 했지만 나는 자산운용사에서 10년 정도 일했거든. 헐, 그걸 왜 이제 말해? 창피해서. 다들 나를 평범한 주부로만 알잖아.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그만뒀어. 애들 키우느라. 선희는 은주를 다시 봤다. 이 친구, 진짜 실력자였네. 은주야, 그럼 너 진짜 투자 전문가잖아. 전문가까진 아니고, 그냥 경험이 좀 있는 거지. 은주는 겸손하게 말했다. 요즘도 가끔 옛날 동료들한테 정보 듣거든. 정보? 선희의 눈이 반짝였다. 응. 업계 사람들이랑 연락하면서 좋은 투자처 같은 거 공유하고 그래. 와, 대박. 선희는 감탄했다. 은주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다. 선희야.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더 큰 투자 관심 있어? 더 큰 투자? 응. 지금까지는 안전한 투자만 했잖아. 근데 수익률이 낮지 않아? 뭐, 그렇긴 하지. 3개월에 3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았지만 선희는 더 큰 수익을 원했다. 내가 요즘 듣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은주가 목소리를 낮췄다. 진짜 괜찮은 투자처야. 근데 리스크가 좀 있어. 리스크? 응. 고수익 고위험 투자거든. 성공하면 1년에 3,050% 수익인데 실패하면 손실도 클 수 있어. 선희는 귀가 솔깃했다. 50억에 30%면 15억이었다. 뭔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야. 은주가 설명했다. 내 옛날 동료가 지금 부동산 개발 회사 다니는데 경기도에 대규모 상업시설 짓는 프로젝트래. 상업시설? 응. 쇼핑몰이랑 오피스텔 복합단지. 근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대. 선희는 눈을 반짝였다. 수익률이 어떻게 돼? 1년 후 건물 완공되면 투자금의 1.5배를 돌려준대. 그러니까 10억 넣으면 15억 받는 거지. 대박. 선희는 흥분했다. 하지만 은주는 손을 저었다. 근데 선희야, 이건 위험해. 나는 추천 안 해. 왜? 부동산 개발은 변수가 많아. 건축 허가 문제, 자금 문제, 분양 문제. 뭐 하나 꼬이면 망할 수 있어. 그래도 내 동료가 하는 거잖아. 그래도 나는 안전한 투자를 더 좋아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선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에이,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선희야, 진짜 위험해. 내가 말렸어.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선희는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1년에 1.5배라니. 그날 밤, 선희는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20억을 투자하면 1년 후 30억, 10억 수익.
10억? 선희는 흥분했다. 그 돈이면 아들들 사업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었다. 손주들 교육비도 넉넉하게 줄 수 있었다. 은주가 말렸지만 한번 알아볼까? 선희는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주야, 아까 그 부동산 투자 건 내 동료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10분 후 은주에게서 답장이 왔다. 선희야, 진짜 위험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책임 못 져. 알아. 그냥 정보만 알아보고 싶어. 연락처만 줘. 한참 후 은주에게서 연락처가 왔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절대 무리하지 마. 이건 내가 추천한 게 아니야.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거야.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고마워. 다음 날, 선희는 은주의 동료라는 사람을 만났다. 40대 중반의 정장 차림 남자. 안녕하세요. 김은주 선배님 소개로 왔습니다. 저는 대성개발 이사 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는 선희에게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다. 이게 저희 경기도 화성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몰이에요. 와, 선희는 화려한 조감도를 봤다. 투자 수익률은 1년 후 1.5배 보장입니다. 10억 투자하시면 15억 돌려드려요. 정말요? 네. 저희는 이미 5개 프로젝트 성공시켰습니다. 실적 보여드릴까요? 강민수는 과거 성공 사례들을 보여줬다. 선희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근데 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주는 거예요? 투자금을 빨리 모아야 해서요. 건축 일정이 빠듯하거든요. 강민수는 설명했다. 일반 은행 대출은 금리도 높고 절차가 복잡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아,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20억 정도? 20억이면 1년 후 30억이시네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강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계약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선희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계약서를 읽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1년 후 투자금의 1.5배 반환 보장. 선희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나 그 투자하려고. 선희야, 진짜 위험하다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나 계약서 다 읽어봤어. 확실해. 선희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20억은 너무 큰 돈이야. 은주야, 너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난 결정했어. 선희야. 그리고 은주야, 내 동료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소개해줘서 고마워. 선희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선희는 강민수를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다. 20억.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 1년 후면 30억.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선희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은주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여보, 선희가 미끼를 물었어. 20억? 응. 오늘 계약했대. 은주는 차갑게 웃었다. 남편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주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걱정 마. 나는 합법적으로만 했어. 은주가 설명했다. 그 대성개발 프로젝트는 진짜야. 실제로 건축 허가도 받았고 사업도 진행 중이야. 그럼 단지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돼.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선희한테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했어. 여러 번 말렸고 모든 대화 녹음도 다 있어. 그럼 선희가 스스로 응, 욕심내서 투자한 거지.
나는 말렸는데. 은주는 노트를 펼쳤다. 3단계 완료 선의 20억 투자. 프로젝트 실패 확률 70%.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돼. 은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선이야. 내 욕심이 널 망하게 할 거야. 6개월 후. 선이는 카페에서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동안 은주와는 가끔 연락만 주고받았다. 은주는 선이가 투자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며 만남을 줄였었다. 하지만 오늘은 은주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선이야,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 오늘 시간 돼? 선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그런데 은주의 표정이 심각했다. 선이야. 은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선이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선이야, 큰일 났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성개발. 부도 났어. 뭐? 선이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아까 내 옛날 동료한테 연락 왔어. 대성개발이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됐대.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대성개발 화성 프로젝트 공사 중단. 투자자 피해 우려. 선이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선이야, 미안해.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은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내 동료를 소개해줬다는 게 죄책감이 들어서. 미안해. 은주야, 이거 뭐야? 내 돈은? 20억은? 선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강민수한테 연락해봤어?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미친. 선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선이야, 일단 진정해. 내가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연락해 볼게. 변호사? 응. 이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선이는 머리가 하얘졌다. 20억. 자신의 재산 절반이 날아갈 위기였다. 일주일 후, 선이는 은주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다. 박선희 씨, 계약서 검토해 봤는데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대성개발이 법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럼 내 돈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받아봐야 투자금의 1020% 정도일 겁니다. 뭐라고요? 선이는 소리쳤다. 20억 중에 24억만 돌려받는다고요?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최선입니다. 선이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16억 손실. 소송은 안 돼요? 해볼 수는 있지만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강민수 이사는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게 아니라서 그 사람 개인 재산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선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밖에서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이야, 어땠어? 16억 날아갔어. 선이는 무너져 내렸다. 은주는 선이를 껴안았다. 선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소개해줘서. 은주야, 나 어떡해. 선이는 은주의 품에서 울었다. 그날 밤, 선이는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다. 남은 재산 약 34억. 강남 아파트 30억, 현금 4억. 16억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아. 선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준호였다. 엄마, 나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줄 수 있어? 준호야. 지금은 좀. 왜?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건데.
친구랑 IT 스타트업 하려고. 얼마나 필요한데? 5억만. 엄마한테는 작은 돈이잖아.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5억. 지금 자신에게 현금은 4억밖에 없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 좀 어려워서. 뭐? 엄마 돈 많잖아. 아니야. 사실 투자 실패해서 돈 좀 잃었어. 얼마나? 16억.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뭐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투자 잘못해서. 아, 진짜. 그럼 내 사업은 어떡하라고요? 미안해. 에휴.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한 거야? 2주 후 선희는 은주를 다시 만났다. 선희야, 많이 힘들지? 응. 잠도 안 와. 선희는 핏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아들들도 나한테 실망했어. 투자 실패했다고. 선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 소개해줘서. 아니야,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렸는데 내가 욕심낸 거잖아. 그래도. 근데 은주야.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투자금 조금이라도 빨리 회수할 방법 없을까? 글쎄,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서. 은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은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선희야,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뭔데? 부동산을 담보로 브리지론을 받는 거야. 브리지론? 응. 단기 대출이야.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나중에 투자금 회수되면 갚는 거지. 선희는 눈이 커졌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긴 한데. 이자가 좀 높아. 월 23% 정도. 그래도 괜찮아. 일단 현금이 필요해. 선희는 다급했다. 아들들 사업도 도와줘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다. 선희야, 신중하게 생각해. 대출은 위험해. 은주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투자금 회수되면 바로 갚으면 되잖아. 그래도. 은주야, 제발 도와줘. 어디서 받을 수 있어? 선희는 간절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아는 대부업체 있어. 소개해줄게. 고마워, 은주야. 선희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일주일 후, 선희는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을 대출받았다. 월 이자 3%,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선희는 생각했다. 파산 절차 끝나면 24억은 돌려받을 거야. 그때 갚으면 돼. 하지만 선희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파멸로 가는 두 번째 계단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은주는 노트를 펼쳤다. 4단계 완료. 선의 대출 10억 실행. 현재 부채 10억. 월 이자 3천만 원. 은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선희야, 내 욕심이 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어. 은주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3개월 후 이자만 9천만 원. 선희 현금 4억 중 1억은 이미 소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3개월 후 선희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65세의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8천 원. 한 달이면 234만 원. 선희는 이 돈으로 대출이자 3천만 원을 내야 했다. 당연히 불가능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선희는 대출받은 10억으로 큰아들 준호에게 5억을 줬다. 엄마, 고마워. 이번엔 진짜 성공할게. 준호는 친구와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망했다. 엄마, 미안해. 투자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5억이 또 날아갔다. 그리고 선희는 매달 대출 이자 3천만 원을 내야 했다. 처음 2달은 남은 현금으로 겨우 냈다. 하지만 3번째 달부터 현금이 바닥났다. 이자라도 내야 하는데 선희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30억에 샀던 집. 하지만 금매로 내놓으니 27억에 팔렸다. 대출 10억을 갚고 나니 17억이 남았다. 그리고 대성개발 파산 절차가 끝났다. 선희가 받은 돈은 고작 2억. 18억 손실이었다. 결국 남은 돈은 19억. 선희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목동의 낡은 빌라 15억에 샀다. 남은 현금 4억. 이제 괜찮아질 거야. 선희는 안도했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어느 날 작은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사업 하나 하려고. 민수야, 형 사업도 망했잖아. 나는 달라. 나는 확실한 거야. 뭔데? 프랜차이즈 카페야. 요즘 대박이래. 얼마 필요한데? 3억만. 선희는 망설였다. 현금이 4억밖에 없었다. 민수야, 지금 엄마 상황이. 엄마, 형만 도와줘? 나는 안 도와줘? 그게 아니라. 에휴, 알았어. 난 혼자 할게.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선희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희야,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응. 아파트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 아이고, 미안해. 내가 도와줄 게 없어서. 괜찮아, 은주야. 내 잘못 아니야.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은주야, 작은 애가 또 사업한다고 돈 달래. 얼마? 3억? 선희야, 이번엔 안 돼. 현금 얼마 없잖아. 그래도 애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선희야.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정신 차려. 큰애 사업도 망했잖아. 또 주면 또 날려.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은주는 강하게 말했다. 선희는 은주의 말을 듣고 민수에게 거절했다. 민수야, 미안해. 이번엔 못 도와줘. 뭐? 진짜요? 응. 엄마도 이제 돈이 없어. 아, 알겠어요. 민수는 화가 난 듯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두 아들 모두 선희에게 연락을 끊었다. 6개월 후, 선희는 목동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남은 재산 빌라 15억, 현금 1억, 총 16억. 1년 전 50억에서 16억으로 줄었다. 34억이 증발했다. 선희는 매일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김은주였다. 선희야.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봤다. 너 여기서 일해? 선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응. 생활비 벌려고. 선희야. 은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 선희는 억지로 웃었다. 은주는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했다. 선희야, 일 끝나고 시간 돼? 응.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얘기 좀 하자. 새벽 1시. 선희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은주와 마주 앉았다. 선희야, 많이 힘들었지? 응. 선희는 눈물이 났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내가 말렸는데. 선희야,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이야,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 응, 내 빌라 팔아. 뭐? 빌라 팔아서 현금 만들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은주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안전한 투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은주야, 나 이제 투자는. 아니야, 선이야. 이번엔 진짜 안전한 거야. 은주는 선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직접 관리해 줄게. 월 3% 정도 수익 나는 안전한 펀드. 월 3%? 응. 15억 투자하면 월 4,500만 원 수익이야. 그걸로 살면 돼. 선이는 계산을 해봤다. 월 4,500만 원이면 편의점 알바 안 해도 됐다. 정말 안전해? 100% 보장이야. 내가 책임질게. 은주는 진지하게 말했다. 선이야,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이번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도와줄게. 선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편의점 알바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알았어. 믿어볼게. 고마워, 선이야.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은주는 환하게 웃었다. 2주 후, 선이는 빌라를 15억에 팔았다. 그리고 은주가 추천한 펀드에 15억을 넣었다. 계약서에는 월 3% 수익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이는 6평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50만 원. 이제 매달 4,5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괜찮을 거야. 선이는 안도했다. 첫 달, 정말로 4,500만 원이 들어왔다. 선이는 기뻤다. 은주야, 고마워. 정말 들어왔어. 다행이다, 선이야. 이제 편하게 살아. 두 번째 달, 또 4,500만 원이 들어왔다. 선이는 완전히 안심했다. 하지만 세 번째 달,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선이는 펀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해당 펀드는 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펀드 매니저가 자금을 횡령해서 도주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 그럼 내 돈은?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15억. 마지막 남은 재산. 모두 날아갔다. 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50억이 1년 만에 0원이 됐다. 아니,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였다. 원룸 보증금 5천만 원만 남았다. 선이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은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이 없었다. 선이는 은주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이웃 사람이 말했다. 그 집 사람들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요? 모르죠. 갑자기 이사 간다더니. 선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주야, 너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40년 만에 나타난 은주. 친절했던 태도, 투자 조언, 모든 것이 복수였다. 선이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4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은주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뭘 한 거야. 선이는 바닥에서 울었다. 3개월 후, 선이는 6평 원룸에서 눈을 떴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다. 오늘도 살아야 하네. 선이는 일어나 낡은 옷을 입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그것이 선이의 유일한 수입이었다. 한 달에 234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184만 원. 하루 6만 원으로 살아야 했다. 아침은 편의점 도시락. 점심은 거르고. 저녁도 편의점 도시락. 선이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있었다. 1년 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은주.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어느 날 선희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손님은 동창회에서 봤던 최수진이었다. 선희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봤다. 수진아. 선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너, 여기서 일해? 응. 대체 무슨 일이야? 너 강남에 살았잖아.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선희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수진은 음료수를 집어들고 계산했다. 선희야, 혹시 은주 연락처 알아? 응? 나도 은주한테 연락이 안 돼서. 요즘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이사 갔대. 그래, 이상하네.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희야, 혹시 은주가 너한테 투자 관련해서 뭐 말한 적 있어? 왜? 아니, 나도 은주 소개로 투자 좀 했는데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아, 너도? 응, 5억 정도. 괜찮은 거 맞지?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도 당한 것이다. 수진아, 조심해. 확인 좀 해봐.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조심하라고.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수진은 이상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나갔다. 일주일 후, 선희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고교 동창 상대 투자 사기 피해 속출. 피해액 100억 추정. 선희는 기사를 클릭했다. 서울 강남 지역 고교 동창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최소 20명, 피해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주도자 김모 64세, 여 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선희는 손이 떨렸다. 김모, 김은주. 역시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선희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피해자 중에는 최수진도 있었다. 5억. 다른 동창들도 3억, 7억, 10억. 모두 은주의 투자 조언을 믿고 돈을 잃었다. 은주, 너.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선희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선희입니다. 피해액은?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50억입니다. 형사는 눈이 커졌다. 50억이요? 네. 선희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동창회 투자 조언, 대성개발, 펀드 사기. 모든 것. 박선희 씨, 증거 자료 있으세요? 계약서들 있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형사는 서류들을 검토했다. 이거 전부 합법적인 투자 계약서네요. 네. 대성개발은 실제 프로젝트였고 펀드도 정식 등록된 상품이었어요. 하지만 다 사기잖아요. 사기는 맞는데 김은주 씨가 직접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형사가 설명했다. 김은주 씨는 그냥 소개만 했어요. 투자 결정은 박선희 씨가 스스로 하신 거고요. 그럼 은주는 처벌 안 받나요? 어렵습니다. 녹취록 들어보니까 김은주 씨는 매번 위험하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경고했더라고요. 선희는 무너졌다. 그럼 내 돈은? 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대성개발도 파산했고 펀드 매니저도 돈 다 날려서. 선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은주는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요. 선희는 경찰서를 나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은주야,
넌 이렇게 계획한 거였구나. 합법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선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선희야. 그 목소리. 김은주였다. 선희는 온몸이 굳었다. 은주야. 너. 오랜만이야, 선희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너. 어디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선희야, 40년 전 기억나? 넌 나를 괴롭혔어. 매일매일. 은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복도에서 밀쳤지.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지. 내 도시락을 바닥에 쏟았지. 은주야. 그건 다들 웃었어. 너희들은 재미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죽고 싶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어. 집에 와서 매일 울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은주는 비웃었다. 40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내 인생 돌려줄 수 있어? 은주야. 나는 40년 동안 고통받았어. 우울증, 불면증, 사회공포증.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어.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결심했어. 너한테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응. 내 돈을 빼앗은 게 아니야. 내 욕심을 이용한 거야. 은주는 말했다. 나는 매번 말렸어. 위험하다고, 신중하라고. 하지만 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무너졌어.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희야,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은주야. 제발. 내일 저녁 7시. 강남 르메르시의 프라이빗 룸 22번으로 와. 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선희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선희는 40년 전을 떠올렸다. 어린 은주의 얼굴, 겁에 질린 눈빛, 떨리는 목소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저녁 7시. 선희는 강남 르메르시의 앞에 서 있었다. 1년 전 동창회를 했던 바로 그곳. 그때는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왔었다. 지금은 낡은 코트에 헌 가방. 선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프라이빗 룸 22번이요. 직원이 안내했다. 문을 열자 은주가 혼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은주의 모습은 달랐다. 고급스러운 울 코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세련된 메이크업, 가난한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앉아, 선희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선희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은주야. 오랜만이야. 3개월 만이네. 은주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마셔. 비싼 거야. 선희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은주야, 왜 나를 여기 부른 거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열어봐.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문서. 김은주 학력 및 경력사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MBA 취득. 대형 자산운용사 본부장 역임 30년. 현재 개인 자산운용 컨설턴트. 선희는 눈이 커졌다. 이게, 응, 내 진짜 이력이야.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어. 금융 전문가였지. 두 번째 문서, 김은주 재산명세서, 부동산 15억, 주식 및 펀드 10억, 예금 5억, 총 30억, 30억. 선희는 말을 잃었다. 응, 나는 가난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연기한 거지.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세 번째 문서,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 은주를 괴롭히는 선희와 친구들의 모습.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어떻게 내가 찍은 거야. 일회용 카메라로. 은주가 설명했다. 40년 동안 간직했어. 복수를 위해서. 네 번째 문서. 은주가 쓴 일기장 복사본. 40년 전의 기록들. 오늘도 박선희가 나를 밀쳤다. 너무 아팠다. 박선희와 친구들이 내 도시락을 쏟았다. 점심을 굶었다. 학교에 가기 싫다. 죽고 싶다. 선희는 손이 떨렸다. 은주야, 나는 읽어봐. 끝까지.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희는 일기장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고통이 담겨 있었다. 엄마한테 말할 수 없다. 엄마는 힘들어 하실 것이다. 오늘 박선희가 너 왜 맨날 같은 옷 입어? 라고 했다. 창피했다. 친구가 없다. 나는 투명 인간이다. 선희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은주가 말했다. 나는 40년 동안 고통받았어. 대학도 중퇴했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남편 만나서 겨우 안정을 찾았지.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결심했어. 너한테 똑같은 고통을 주겠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응, 계획했어. 은주는 노트를 꺼냈다. 박선희 복수 계획.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계획들. 1단계는 신뢰 구축. 2단계는 작은 성공 경험. 3단계는 욕심 자극. 은주가 설명했다. 4단계는 큰 투자 유도. 5단계는 대출 유도. 6단계는 완전한 파산. 선희는 소름이 돋았다. 다 계획이었어? 응.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어.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성공했지. 넌 50억을 날렸어. 선희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근데 선희야. 은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사기를 친 게 아니야. 뭐? 대성개발은 진짜 프로젝트였어. 단지 실패 확률이 높았을 뿐이지. 은주가 설명했다. 펀드도 실제 등록된 상품이었어. 매니저가 횡령한 건 내가 예측한 대로였고, 그럼 나는 매번 말렸어. 위험하다, 신중하라고. 녹취록 다 있어.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들이 있었다. 내가 스스로 욕심내서 투자한 거야. 나는 그냥 정보만 준 거지. 선희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은주는 매번 말렸었다. 하지만 선희가 욕심에 눈이 멀어 무시했다. 은주야, 그럼 왜 나를 여기 부른 거야?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선희야, 나는 내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럼 너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했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을. 선희는 은주를 바라봤다. 하지만 넌 기억도 못하더라. 동창회에서 날 봤을 때 넌 나를 몰라봤잖아. 은주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고통을 겪어야만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주는 눈물을 닦았다. 선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전에 나는 너무 잔인했어. 너무 나빴어. 선희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알겠어. 선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선희는 흐느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은주는 선희를 내려다봤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주는 천천히 선희 옆에 앉았다. 선희야, 일어나. 은주야, 일어나. 이제 그만. 은주는 선희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은주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선희는 간절히 물었다. 은주는 한참을 선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희야, 사실은. 은주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선희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마이너스 매수인 박선희. 목동 빌라. 선희가 팔았던 그 빌라. 이건 내가 샀어. 내 이름으로. 뭐?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것도. 은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통장 사본. 박선희 명의. 잔액 20억. 이게 뭐야? 내가 잃은 돈의 일부야. 은주가 설명했다. 나는 내 돈을 가져간 게 아니야. 다른 동창들한테서 받은 투자금으로 내 재산을 조금 복구해놨어. 선희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 은주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변화하는 걸 보고 싶었어. 진짜로 반성하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은주야. 그리고 넌 변했어.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진짜 삶의 무게를 느꼈잖아.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40년 전 나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희는 은주를 껴안고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희야, 이제 다시 시작해. 하지만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어서. 응, 꼭 그럴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40년의 시간이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카페. 어서 오세요. 박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선희네 작은 카페. 6개월 전 선희는 은주가 돌려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목동의 빌라에서 살면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소박한 카페. 하루 매출은 3,050만 원 정도.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선희는 행복했다. 선희야. 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은주야, 어서 와. 선희는 반갑게 은주를 맞이했다. 오늘 손님 많네? 응, 단골들이 많이 와줘서.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다. 선희가 직접 내린 커피를 은주에게 건넸다. 은주야, 이거 봐.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자원봉사 활동 사진이었다.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센터. 와, 선희야. 벌써 3개월째네. 응. 매주 토요일마다 가고 있어. 선희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들한테 내 이야기 해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혔는지,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이들 반응은 어때? 처음엔 놀라더라. 할머니가 그랬다고. 근데 진지하게 들어줘.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한 아이가 그러더라.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단해, 선이야. 은주는 선이의 손을 잡았다. 정말 많이 변했어. 너 덕분이야, 은주야. 선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오만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이제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잊으면 안 돼. 선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뭘 했는지,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해. 은주는 선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선이는 카페 문을 닫고 빌라로 돌아갔다. 15평 빌라. 작지만 따뜻한 집. 선이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얼굴의 노인이 있었다. 1년 전의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은 사라졌다. 많이 변했네. 선이는 조용히 웃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준호였다. 엄마. 준호야. 6개월 전 선이는 두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너희들한테 잘못했어. 엄마,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선이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 돈은 많이 없어.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처음에 아들들은 어색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준호가 말했다. 정말? 응. 민수도 데리고 갈게. 엄마 카페 가보고 싶대. 고마워, 준호야. 선이는 눈물이 났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그럼 주말에 봐. 전화를 끊고 선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한편 은주의 집. 은주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여보, 선이 많이 변했지? 응. 처음 계획할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어. 남편 정민이 말했다. 당신 계획대로 됐네. 응.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알아. 선이가 변하길 바랐어. 진짜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지만 사실 난 선이를 파멸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럼 그냥 깨닫게 하고 싶었어. 자신이 뭘 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선이는 이제 알게 됐어. 진짜로. 정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겠어? 응. 이제 괜찮아.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의 악몽, 이제 끝났어. 주말, 선희의 카페에는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다. 어머, 우리 손주들. 선희는 아이들을 안아줬다. 준우야, 민수야. 어서 와. 엄마, 카페 예쁘네요.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고마워. 앉아, 앉아. 엄마가 커피 내려줄게. 선희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가족들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없었다.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눴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준호가 말했다. 응, 행복해. 선희는 환하게 웃었다. 예전엔 돈이 많았지만 외로웠어. 근데 지금은 돈은 적지만 너희들이 있으니까 행복해. 엄마, 그리고 진짜 친구도 생겼어. 선희는 말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은주가 남편과 함께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머, 은주 이모. 손주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은주는 이미 몇 번 선인의 가족과 만난 적이 있었다. 준호 씨,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은주 이모님, 안녕하세요.
아들들도 밝게 인사했다. 모두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선희는 이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밤 선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 아이들이 다녀갔다. 너무 행복했다. 은주도 왔다. 우리는 이제 진짜 친구다. 1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집도, 자식들의 신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겸손함, 감사함,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은주야, 고마워. 너는 나를 파멸시킨 게 아니라 구원해 준 거야. 선희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평온한 얼굴로. 그리고 한편 은주도 일기를 썼다. 오늘 선희네 카페에 갔다. 선희는 정말로 변했다. 진심으로. 40년 동안의 복수를 계획했지만 결국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다. 선희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진짜 변화. 이제 나도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선희야,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친구로. 은주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밝게 빛났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빛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선희와 김은주의 40년 만의 재회. 그 속에 담긴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선희는 50억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죠. 은주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진짜 원했던 건 선희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희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길 바랐던 거죠. 그리고 결국 선희는 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삶의 무게를 느꼈고 4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은주는 선희를 용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잘못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신에게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일상의 무시와 차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진짜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선희는 50억이 있을 때보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가족, 친구와 함께할 때 더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관계와 겸손한 마음이 진짜 행복을 만듭니다. 셋째,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선희는 65세의 나이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다면 용기 내어 사과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치유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